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완성된 모습이고 요 과제물을 받으셔야 돼요. 요 과제물을 다운로드 받아 보시죠.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른 이미지로 저장. 자, 다운로드 받아 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파일 임포트로 이미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임포트. 그 다음 전등을 불러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엔 텍스처로 불러드렸죠. 이번에는 이미지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진으로 그대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 자체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자, 클릭하고 적당한 사이즈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불러드려 보시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오른 버튼 눌러서 익스포트, 분해하기. 그러면 익스포트래. 다시요. 익스포트가 아니고 익스플로드죠. 그죠? 다시 잘 볼까요? 오른 버튼 눌러보면, 자, 익스포트는 내보내기죠. 익스플로드죠. 분해하기. 그래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중간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까요? 자, 렉탱글. 자, 모서리 하나를 붙잡고 이동하기. 최대한 모서리 맞춰서. 다시 모서리 하나 선택하고 이동하기. 최대한 모서리 맞추어서. 그러면 여기 딱 맞게 떨어집니다. 여기 전구하고 여기 브라켓하고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비교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가운데를 이렇게 지웁니다. 그러면 이 앞에서 본 거하고 옆에서 본 뷰가 분리가 되겠죠.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룹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로테이트로 누워 있으니까 세워야 되겠죠. 이렇게 90도 세워 주시고, 얘도 다시 이렇게 90도를 돌립니다. 이런 모습이 되도록. 서로 여기 있는 면과 여기 있는 면이 직각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나요? 지금 바닥에 누워 있었죠. 이렇게 바닥에 누워 있었는데 얘를 로테이트 명령어로 일으켜 세우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는 서로 직각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맞추어 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자, 와이어 프레임 모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나오게 됩니다.
히든 라인, 음선 가리기, 이렇게 뒷선이 이렇게 가려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쉐이드, 음영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음영 처리해주는 걸 쉐이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쉐이드 위드 텍스처, 질감 효과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이 상태인데, 여기에 엑스레이를 눌러주면 반투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건 바로 여기고요.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될까요? 정사각형은 안 그려지니까 자, 여기가 정사각형인데 서클 안 맞네요. 대략 이게 중심이 안 맞아서 제가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자, 이동하시면 돼요. 보시면 만든 거니까 이동하기, 얘도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스케일. 자, 여기가 지금 딱 정확하게 중간이죠? 자, 중심을 체크한 다음에 조금만 밑으로 내리고 다시 서클. 자, 지우고. 그 다음 우리가 봐야 될 건 절반이에요. 이렇게 절반입니다. 이렇게 절반만 그리면 돼요. 그 다음 라인, 수평선을 그리고 그 다음 뭐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구의 모양이죠. 이때 아크, 시작, 그 다음에 이렇게 선홍색이 이렇게 나오면, 이때 더블 클릭. 그러면 라운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 상태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게끔. 자, 여기 동그란 원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구슬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여기 반쪽짜리 얘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슬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룹을 만드는데. 그룹은 나중에. 그룹 나중에. 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팔로우 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전등이 만들어지겠죠? 자, 트리플 클릭, 그리고 메이크 그룹.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얘가 있으면 방해가 되잖아요. 이 위에 거 만들 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감추겠습니다. 오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 하이드 보이시나요? 락이 있고, 락은 잠극이에요. 위에 하이드는 감축입니다. 하이드. 그러면 이렇게 감춰져요. 보이고 싶을 때는 여기 에디트 메뉴에 보면 언하이드가 있습니다. 언하이드 올. 선택하고
하이드 여기 있어요. 하이드 메뉴는 많이 쓰니까 어떻게 해요? 오른 버튼 누르면 하이드가 여기 따로 떨어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기 있다는 거죠. 락과 언락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하잖아요. 얘네 두 개는 작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 잠가야 돼요. 오른 버튼 눌러서 락. 그러면 얘는 이레이즈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레이즈도 안 되고 이동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우리한테 제시만 하는 거죠. 얘는 감추고 여기 두 개는 잠그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있는 그 소켓 있죠. 요 소켓도 팔로움입니다. 회전하는 도형이에요. 그러니까 자, 중심선을 찾아가지고 쭉 올려보자고요. 이렇게 라인 대략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이 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라인 이렇게 생겼고요. 다시 라인 이렇게 생겼군요. 틀어지진 않았는지 종종 확인해 주세요. 다시 라인 이렇게 비스듬하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제가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선을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보이시나요? 선홍색으로 연장선이 그려집니다. 아이고. 자, 이렇게. 선홍색으로 이와 같이 연장선을 그리실 수 있어요. 축이 안 맞으면 이렇게 움직이면 선홍색으로 연장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선이 삐뚤어지네요. 자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엄한 대로 그려졌네. 얘는 각도가 이렇게 완전히 틀어졌네요. 자, 이렇게 각도 틀어지면 안 되니까 다시 각도 잘 확인해서 네. 화면을 돌려보는 이유가 이거죠. 각도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자, 모양을 일단 러프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아크로 하나씩 만드는 겁니다. 여기 클릭하고 더블 클릭, 클릭하고 더블 클릭. 이렇게 안 지워질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아크 클릭하고 더블 클릭, 클릭하고 더블 클릭.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마찬가지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로 클릭하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리고 하이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까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대략 중간점의 위치가 이렇게 나오겠죠? 중간선을 그리시고 여기서도 중심점의 위치를 찾아서 쭉 올립니다. 이렇게요. 자,
얘네들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 다음 이 정도부터 시작하네요. 더블 클릭. 자, 라인 지우고, 그 다음 서클. 자,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요 가운데 중간 경로와 원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선들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팔로우 미 원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가운데 선을 지우시면 좋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역시 하이드. 자, 여기까지요. 다시 또 보시면 이쪽이죠. 이제 이쪽에서 그려야 됩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때 선이 삐뚤어지는지 아닌지 잘 체크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선 짧은 거는 연장시키시면 돼요. 이렇게 연장시키시면 되고, 자,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제가 여기 가운데 또 길게 연장해 놨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렇게 서클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클 그려서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클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아크로 다시 한번 또 그립니다. 자, 이런 모습이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를 클릭하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트리플 클릭, 그 다음 메이크 그룹. 자, 이제 언하이드를 해볼까요? 언하이드 올. 자, 얘네들을 오히려 감춰야 되는 거죠. 언나, 그 다음에 하이드. 그리고 자, 반투명을 풀어줘 볼까요?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모형을 만듭니다. 이런 방법들을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모형을 갖다 놓고 우리가 따라 그리는 거죠. 그리고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아이소메트릭을 모델링을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벽체의 높이는 2100mm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이소메트릭은 천정을 이렇게 뚜껑을 딱 따낸 거란 말이죠. 근데 그냥 이렇게 천정 딱 맞춰서 따낸 게 아니고, 천정에서 300mm 이렇게 밑으로 내립니다. 그리고 300mm 밑으로 해서 싹 잘라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보통의 보통의 천정 높이는 2400입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천정의 높이는 2400이에요. 그러니까 300mm를 빼면 21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벽체의 높이가 2100mm. 그 다음, 이제 계단의 높이 150, 그 다음에 바닥 150. 보통 바닥 같은 경우 120을 많이 주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계단하고 바닥을 똑같은 높이로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불러오도록 하죠. 파일 똑같이 임포트겠죠? 이때 어딜 바꿔야 되느냐면 여길 바꿔야 됩니다. JPG가 아니고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스케치업 파일도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 3ds 파일, 콜라다 파일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오토캐드 파일이 있습니다. 오토캐드 파일을 선택하면 오토캐드 파일이 이렇게 나옵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캐드 파일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에 태그라고 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태그요. 캐드를 혹시 다루시나요? 캐드 사용하시는 분 없나요? 캐드에는 레이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포토샵에도 레이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게 태그입니다. 여기서 태그라고 나와 있어요. 스케치업 옛날 버전엔 레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칭 자체가 바뀌었어요. 태그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그가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레이어를 만들어 볼까요? 우리는 3D를 만들 거고 얘네는 2D잖아요. 필요 없는 건 지우고 감추고 내가 새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보세요. 중심선 같은 거, 이런 중심선 같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중심선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CEN이라고 돼 있죠? 센터. 감추세요. 엘리베이션이네요. 인면도란 뜻이에요. 인면선이란 뜻입니다. 네, 여기 이 부분이 같이 걸려 있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 얘네 문들도 들어가 있네요. 그죠? 못 없애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첨화선이에요. 첨화선. 퍼니처, 이거 없애면 안 되겠고, 해치는 없어도 되겠고, 단면선 있어야 되겠고, 심볼, 기호입니다. 여기 기호. 없어도 되고, 텍스트, 문자죠? 문자 필요 없습니다. 윈도우, 요거 창문입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요만큼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그룹으로 묶여 있단 말이죠. 이거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익스플로드. 한 번 더요. 익스플로드. 자, 그러면 다 분해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있으면 돼요. 테두리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 없고, 필요 없는 건 다 지웁니다. 과감하게 다 지우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만 이와 같이 남겨두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엔 여기 보시면 여기 더하기 키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누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2D 평면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만들고 다시 눌러서 3D
벽면이라고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 만들었어요. 평면 하나, 벽면 하나.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있네요. 태그라고 있습니다. 저는 꺼내놨습니다. 체크되어 있는 거 보니까 저는 꺼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꺼내져 있나요? 네. 이렇게 레이어 태그 정리 싹 해놓고 그 다음에 얘를 잠그는 겁니다. 작업하면 안 되니까 여기 싹 잠그고 그 다음에 우리는 태그를 뭘 선택해야 돼요? 여기 3D 벽면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선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서 3D 벽면을 선택해야만 내가 작업하는 게 해당 레이어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바닥부터 그려볼까요? 렉탱글이 제일 쉬워요. 렉탱글 이만큼. 다시 또 이렇게요. 렉탱글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눌러서 면을 확인해 봅니다. 여기 분리가 됐죠? 자, 이레이즈로 지웁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또 여기까지요.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게 한 평면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현관 바깥에서 현관까지 그대로 들어가죠. 그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비로소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턱이 여기 있는 거고 이 바깥쪽 이 발코니하고 여기 현관은 레벨이 똑같습니다. 레벨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계단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계단이고 여기가 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쪽 바닥에 비해서 150이 올라가야 되고 여기는 300이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푸시앤풀 150, 그 다음 여기도 자 이렇게 150 올린 다음에 한 번 더 150, 이런 식이 되겠네요. 두 번 올라가야죠. 그러면 이렇게 계단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는 난간입니다. 여기는 난간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난간인데, 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간도 여기서 적당히 올려주시면 돼요. 한 300mm 더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00mm, 그 다음에 여기도 300mm,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난간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난간이 계단져 있으면 보기 흉하니까 이렇게 선을 그려서 면으로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난간 모습 완성됐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먼저 바닥만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바닥만. 자, 렉탱글. 자, 여기까지. 푸시앤풀. 얘도 어디까지냐면 300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까지 300입니다. 그 다음 렉탱글. 다시 또 렉탱글. 자, 한 번 더 여기까지. 다시 렉탱글.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내서 만드는 겁니다. 다 조각조각 냈으면 면을 지우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면으로 만들어졌죠. 자, 근데 얘는 얼마가 될까요? 여기 계단에서부터 150 더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 얘는 400mm가 되는 겁니다. 45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런 모습으로. 자, 150, 300, 450. 150씩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방이 또 있네요. 푸시앤풀. 또 방바닥만 먼저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방바닥만 제가 먼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가 이제 문이 생길 자리죠. 문이 들어갈 자리까지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벽체가 제대로 안 보인단 말이죠. 물론 여기서 그냥 라인을 쭉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벽체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안쪽에 이렇게 벽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창문 부위까지 이렇게 다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되기는 하겠죠. 자,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계고부를 다 체크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면을 눌러보면 면이 하나씩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계고부를 다 체크해 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제일 먼저 벽체가 여기까지 올라오시면 돼요. 자, 처음에는 똑같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똑같이 여기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2100mm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면 여기 면은 흰색이고 여기 면은 회색이잖아요. 여기에 뒷면이란 뜻이에요. 이거 앞면이고. 근데 뒷면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면 면이 뒷면으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자, 리버스 페이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면 뒤집기. 얘를 눌러주면 면이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자, 리버스 페이스를 눌러주시면 면이 돌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작업할 때 면이 좀 깨끗하게 나옵니다. 자, 푸시 앤 풀 처음에는 요만큼 올라가고요. 자, 다시 푸시 앤 풀 다시 2100m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워 주시면 돼요. 여기는 기단, 그 다음에 여기는 벽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면이 이렇게 복제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자, 여기까지 복제하는 거고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올라가요? 자, 그냥 올라가잖아요.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세요. 그래서 2100mm 이렇게 돌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푸시 앤 풀. 첫 번째는 그냥 돌출, 그 다음 두 번째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2100mm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는 그냥 450mm, 두 번째는 컨트롤 키 눌러서 2100mm. 다시 벽체랑, 그러니까 바닥이랑 똑같이 맞추고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눌러서 2100mm 이런 모습으로. 자, 이렇게 개구부는 일단은 이 바닥과 똑같게 일단 개구부는 바닥과 똑같은 높이로. 푸시 앤 풀, 이 바닥에서 얘가 1200만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1200을 올려주시면 여기가 창문 들어갈 자리입니다. 여기는 거실창이잖아요. 거실창은 2100mm입니다. 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1200 다시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12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1200. 여기는 현관문이에요. 방문입니다. 방문의 높이도 2100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냅둡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이렇게 밑으로 보면 식탁 있죠. 밥을 먹으면서 바깥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반드시 1200이 아니란 얘기죠. 좀 더 큰 창을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식탁의 높이가 얼마일까요? 우리 한번 모델링 해봤습니다. 750? 그쵸. 750, 한 720. 그러니까 넉넉하게 800. 나머지는 전부 다 창문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싱크대예요. 싱크대의 높이가 850입니다. 850이고 싱크대 뒤에 물막이 있잖아요. 그게 100mm, 150mm. 그러니까 얘는 1100mm를 주시면 돼요. 푸시앤풀로 1100mm를 주시고 그 다음에 창문의 높이가 450입니다. 300, 450 그래요. 중간 창문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자 450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푸시앤풀로 이렇게 밀어서 구멍을 내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여기에 이제 저기 싱크대가 오고 중간 창이 있고 이 위에 상부장이 올라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주시면 돼요. 방금 렉탱글로 하셨어요. 그냥 푸시앤풀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욕실입니다. 욕실이에요. 욕실 창이 크면 안 되잖아요. 자, 욕실 창은 보통 600 정도를 줘요. 위에서 600. 2400에서 600. 근데 우리가 이미 이만큼 300mm를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거꾸로 내려가는 겁니다. 얼마만큼? 300mm만큼 이렇게요. 그러면 욕실창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개구부의 위치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